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해 보상과 건물 철거 등 뒷수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인과 예비 입주자들에게 빠른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목포 지역의 민주당 당원 정보 유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원들과 전현직 목포시 의원들이 김원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지방선거 후보 쏠림 현상이 여전해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등은 후보 가뭄에 시달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세계차 엑스포가 보성 녹차밭에서 3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알차게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피해 보상과 무너진 건물 철거 등 뒷수습은 지지부진한데요.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오늘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인과 예비 입주자들에게 빠른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진 화정아이파크 201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내부 상황을 살펴본 원희룡 위원장은 피해 상인과 화정아이파크 예비 입주자들을 만나 피해 보상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현대산업개발이 피해 규모보다 적은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기업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피해 입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도 받아들여집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같은 공법과 재료가 사용된 1, 2단지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 범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201동만 청구했을 때는 전체 일정을 44개월로 봤었고요. 전동을 철거를 입주민들이 원하시는 전동을 철거한다 그러면 저희가 약 80개월. 원희룡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장관이 된다면 후속 조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기업은 망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감옥으로 가야 되고요. 또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빨리빨리만 강조하는 건설 현장이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지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9일에도 인수위에서 한번 왔다 가셨는데 이제 위원장님이 직접 오실 정도면 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그 기획위원회 인수위원들이 와서 윤창현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대화도 하고 충분히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올렸는데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내가 가야 되는데 기획위원장이 직접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거기다가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금 지명을 받은 상태니까 앞으로 국토부 취임하게 되면은 이 건설 안전 문제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인수위 마치기 전에 직접 갔다 와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당부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정부에서 그 건설 안전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예, 매번 사고가 나면 그때 일회성으로 뭐 엄벌하겠다, 뭐 그다음 법도 좀 고치고 하는데 계속 이게 안 고쳐지잖아요. 현장에서는 안전을 어겨야 돈이 되고 또 안전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부분들은 거기에 감시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묻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어떤 때는 공기 단축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다 보면 사고를 부추기는 그러한 행정과 문화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 자체를 한 단계 이거를 끌어올리지 않고는 어렵다. 그리고 이게 어기는 게 돈이 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게 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뭐 꼭 강력하게 한다 이걸 떠나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직접 이제 만나셨잖아요. 피해자분들도 만나고 그러셨는데 혹시 이거는 좀 확실히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우선 그 입주 예정자들하고 상가 피해자분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의 불신이 너무 커요. 우선 우리나라 대기업 아닙니까? 현대산업개발, 물론 하청으로 온 거지만은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하고 좀 더 근본적인 그 피해 대책을 내세우는 이런 부분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믿음이 없이, 그리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돈이나 아니면 이거를 건물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주겠다, 이게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성의 있는 대화와 신뢰의 회복, 이게 가장 급한 것 같습니다. 인수위의 기획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시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큰일을 치르셔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옛날에 남청문회는 많이 해봤고, 대선 때 뭐 대선 후보 공격도 많이 해봤지만 막상 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공격받는 입장이 되니까 어떤 데는 억울하고 할 말이 많기도 한데, 제가 검증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저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의문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고 진솔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몸가짐을 다시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신다면 사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그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곳에 가시는 거잖아요. 너무 어깨가 무겁고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 자신도 집값 폭등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집값을 억지로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집값을 잡는 것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 그리고 보다 좋은 집에 살려는 욕구, 그리고 남의 집에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이런 온 국민의 다양한 이 주거 욕구에 대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좀 피부에 와닿는 주거 안정 대책을 제 나름대로 소신 있게 펴보고 싶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 지역의 민주당 당원 정보 유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원들과 전현직 목포시 의원들은 김원희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고, 김 의원 측은 관련이 없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해명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원희 의원의 사퇴와 당 차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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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목포 지역 당원과 전현직 시 의원들은 거듭 김원희 의원에게 당원 정보 유출에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김 의원의 측근이 정보 유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게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될 지역위원장이 관리 감독 책임을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원희 의원 측은 이번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채는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상조사에 나선 민주당 비대위원회는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 변경과 전략 공천 등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원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민주당 비대위원회의 미숙한 대응으로 후보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세계차 엑스포가 보성 녹차밭에서 3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알차게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두빛으로 물든 녹차밭에서 여유로운 피크닉을 즐깁니다.
이제 막 돋아난 여린 녹찻잎을 서툰 솜씨로 따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니다가 이렇게 싱그러운 녹차밭도 보고 잔디광장에서 이렇게 피크닉도 이용하니까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CF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보성 녹차밭에서 세계차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세계 최고의 차를 뽑는 차 품평 대회와 차밭에서 봄 소풍을 즐기는 힐링 피크닉, 온라인 수출 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녹차밭 22곳으로 체험장을 분산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엑스포 수출 상담회에서는 200만 불의 협약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100만 불 이상이 증가한 310만 불 이상의 협약이 예상이 됩니다. 수출액도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남녘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는 다음 달 1일까지 사흘 동안 열립니다. KBC 박승인입니다. 개관 30주년을 맞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잇따라 개관 기념 전시를 개막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30년 동안 미술관과 함께해온 광주 작가 33명을 재조명하는 대규모 현대미술전 두 번째 봄을 오는 7월 10일까지 본관 제1, 2 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또 색채화가 임진숙의 시기별 대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색채 마술사 임직순전과 1992년 시립미술관 개관을 돕기 위해 기증했던 기증작들을 주제별로 전시하는 기증의 시작전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택배 회사에서 불이 나 창고 한 동이 전부 탔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광양시 옥곡면의 한 택배 회사에서 불이 나 109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한 동이 전부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동구 충장로 우체국 부지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한 결과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보다 지가가 평균 10.18% 상승해 전년 상승률 12.36%보단 낮았지만 전국 평균 9.93%보단 높았습니다. 가장 비싼 땅은 1제곱미터당 1,690만 원인 충장로 우체국 부지였고 가장 저렴한 땅은 광산구 왕동저수지 인근 임야로 1제곱미터당 907원이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8.9%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도내 529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지난해보다 평균 8.9% 상승했고 전국 평균인 9.9%보다 낮았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장성 10.9%, 화순 10.7%, 구례군 10.64% 순으로 올랐고 목포가 6.7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땅값 상승은 공시지가 현실화 적용과 함께 산단과 주택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은행이 올 1분기 당기순이익 6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당기순이익 521억 원 대비 19.4%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영업이익은 82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인 1,96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5년 연속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청 지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환 예비후보는 순천과 나주에 도교육청 지청을 설립해 해당 권역에 사는 교직원들의 도교육청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도민들의 민원 해결에도 편리성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해 학교 현장 지원 체제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데이터 과학을 다룰 전문대학원을 열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전남대는 다음 달 3일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개원식을 갖고 신입생 접수를 시작해 본격 교육 연구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해마다 50명씩 배출할 예정입니다. 우럭, 조개, 모패의 생산 시기를 1, 2개월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우럭, 조개, 모패의 인위적 수온 관리를 통해 자연산보다 생산 시기를 1, 2개월 단축시킬 수 있는
수온 조절식 성숙 유도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남해안에 서식하는 우럭조개는 숙회나 초밥 요리에 주로 활용하는 고급 식재료지만 생산량이 적어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남대학교 식품영양과학부 전덕영 명예교수가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 2월 퇴임한 전덕영 명예교수가 그동안 몸담아온 생활대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덕영 교수는 지난 2014년도에도 학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금까지 2,300만 원가량을 기부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민체전이 3년 만에 다음 달 20일 순천에서 개최됩니다. 전라남도 체육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23일까지 가자 순천으로 즐기자 전남체전을 구호로 순천 일원에서 제60회 전남체전과 제30회 전남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순천 자원봉사센터는 오늘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 노사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 노사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기본 인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60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 꾸러미를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LG화학 노사는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기증, 농촌지역 친환경 커피 퇴비 지원 등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